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자화자찬,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최상위라면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9% 이상 확대한다면 국가 채무는 매년 약 90조 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월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3년에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정적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을 빠르게 탕진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 개선과 일자리, 실업률 등과 관련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 동향만 보더라도 민간 부문 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부문의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1년 반 동안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유지하는 분야거나 정부가 주도해 고용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도입니다. 경제의 중추가 되는 30, 40대 취업자 수는 19만 2천 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펜앤마이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올해 1%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해외 투자 은행들의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 없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이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 강행으로 빚어진 국론 분열과 친문 좌파 진영의 내로남불과 독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수처법 등에 대한 일방적 정책 선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북한 측이 연평도 포격 운운하면서 대남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평화 경제를 외치며 군 사병 월급 인상을 국방 예산층에게 상징처럼 소개하는 등 핵심적인 안보에 대해서는 둔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제 부문은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국민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 재정을 대거 팽창시키기 위해서 매우 힘들게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가 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200만 명이 참가했다며 엄청난 뻥튀기로 대국민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3일과 10월 9일 전국 각지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국민들이 서초동 집회를 몇 배로 압도하며 서울 도심을 꽉 메우고 조국 파면, 문재인 퇴진을 거세게 외치자 여권은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국민의 뜻이라며 일부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끝마다 갖다 붙이는 국민이란 서울 도심을 꽉 메운 수백만 명의 외침과 3주일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친문 세력만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석에 앉은 채로 팔로 X자 표시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 현재 북한 보위부, 즉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등과 같은 독재기구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공수처 설치 명분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말의 설득력도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대통령 아들의 채용 비리, 관급사업 특혜 의혹과 대통령 딸에게 제기된 갑작스러운 태국 이주에 대한 야당권의 규명 시도조차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 명분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시 기능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에도 소득이 개선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 혁신적 포용국가,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구호를 외치며 친문의 주장을 앞세워 검찰 때리기와 공수처 설치의 명분을 홍보하는 데 지나치게 역점을 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